현재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저 다주택자인데요. 대환해주세요. 안 됩니다. 그리고 집값은 4억까지만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4억이 다 된다라는 것은 아니겠지만 4억 이신 분들까지는 신청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부부 합산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만 신청을 할 수 있어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안심전환대출은 이제 고금리의 상품을 저금리로 정부에서 대환을 해주는 그런 추진하는 상품이라서 우리의 정책 모기지 상품인 주택금융공사에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 그런 상품인데요. 안심전환대출 같은 경우는 2019년에도 실시를 했던 그런 상품인데 그 당시에는 굉장히 인기가 좋았어요. 그 당시에는 거의 고금리를 많이 쓰고 있었고요. 그래서 낮은 금리로 대환을 해준다고 하니 많은 분들이 신청을 했는데 그때도 역시 지금하고 기준이 비슷했어요. 집값이 낮은 순서대로 대출을 실행을 해주겠다라고 해서 많은 분들이 그때는 5억이 넘는 집, 5억이 넘는 집, 뭐 이런 집을 가지신 분들도 많이 신청을 했는데 아무도 받지를 못했죠. 그 당시 집값 2억에서 3억 사이로 거의 이제 커트라인이 정해진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기준이 집값이 4억입니다. 4억 이하인 분들만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최대 대출이 2억 5천이기 때문에 2억 5천까지밖에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이번에도 역시 선착순이 아니고요. 집값 순서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집값이 저렴한 분들 순서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예전에는 2%대로 나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만족을 하면서 쓸 수 있었는데 정부에서 고시한 금리는 보금자리론보다 30bp, 즉 0.3% 저렴하게 금리가 책정이 되고 있는데 또 기한에 따라서 만기가 짧을수록 금리가 좀 싸지는 보금자리론의 구조를 똑같이 적용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금리를 한번 살펴볼게요. 그래서 기본은 10년이면 3.8% 정도로 대환이 가능하고요. 15년이면 3.9%, 그다음에 20년 3.95%, 30년이면 4%네요. 우리가 체감하는 금리가 너무 낮다라는 느낌은 못 받고 있는 상황인 것은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중금리가 은행에서 5년 고정금리가 현재 한 4.2에서 4.8% 정도의 대출이 실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4.0이 과연 낮은 금리인가 라고 한 번쯤은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계속 금리가 상승할 수도 있다라는 두려움을 갖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 내가 지금 현재 이금융권에서 굉장히 높은 금리를 쓰고 있다, 변동금리를 사용하고 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안심전환대출이 해당 자라면 접수를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은데 무조건 다 해주는 거는 아닌 거죠. 무조건 다 해주지 않습니다. 집값이 4억 이하로 정해져 있고요. 소득도 제한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분들까지만 해당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모든 조건에 충족을 하고 내가 4.0이라는 금리가 괜찮다라고 하는 분들은 한번 접수 신청을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접수자가 몰릴까 봐 기한을 또 정해져 있어요. 한꺼번에 몰리면 또 서버가 다운되기도 하니까 내가 어느 기간에 해당이 되는지 한번 살펴보고 접수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대출은요, 주택담보대출을 전환해주는 그런 대출이기 때문에 나 신용대출을 좀 갈아타고 싶은데요 라고 하는 분들은 해당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모기지 고정금리 대출, 예전에도 그랬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장기 고정금리를 고정금리라고 해요. 여기서 헷갈려하는 분들이 저 은행에서 고정금리 받았는데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은행의 고정금리는 대부분 혼합금리예요. 혼합금리는 뭐냐면 보통 만기가 35년, 40년일 경우에 은행은 5년 동안만 고정금리를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는 변동으로 돌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금리는 우리가 보통 고정금리라고 얘기를 하지만 혼합금리고 이 혼합금리는 고정금리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요. 안심전환대출에서 말하는 고정금리는 우리가 디딤돌, 보금자리론, 적격대출
이런 금리들은 장기 고정금리라고 해서 30년 고정금리예요. 30년 동안 금리가 고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품을 고정금리라고 하는데, 이런 금리를 사용하는 분들은 해당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분들은 신청을 할 수 없다라는 거고요. 한도대출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는 마이너스 통장 그런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대출은 대환이 되지 않고요. 그리고 기업 대출은 뭐냐면 사업자 대출이에요. 저희가 집을 담보로도 사업자 대출을 받는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우리가 특히 코로나라든지 이럴 때 정말 사업이 너무 어려워서 사업자금으로 쓰고는 싶은데 집을 담보로 해서 사업자 대출을 운용하신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분들, 그리고 대부업에서 대출을 받은 분들, 이런 분들은 대환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신청을 하지 않는 게 시간을 절약하는 방법일 것 같습니다. 현재 1주택자만 가능합니다. 저 다주택자인데요. 대환해주세요. 안 됩니다. 이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뭐 소득을 안 버나요? 라는 건 아니고요. 보급자료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LTV 70% 이내에 DTI 60% 이내를 준수해 주셔야 된다는 거죠. 다행인 것은 이 주택금융공사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DSR을 보지 않는 상품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걱정하는 DSR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요. 이거를 간과했던 이유는 뭐였냐면, 예전에는 이 DSR이 300%까지 볼 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40% 비교하면 거의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300%이기 때문에 뭐 신경을 안 써도 크게 문제가 없었지만, 이제 40%로 줄었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 2022년 7월 1일부터는 1억 초과하는 모든 대출을 다 DSR 40%를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1억 초과라 하면 내가 지금 현재 대출이 5천만 원 있는데 신용대출을 6천만 원 받을 거야. 그럼 두 개가 합하면 1억이 넘잖아요. 그럴 때면 그때부터 DSR 40%가 발동을 시작한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 안심전환 대출은 DSR은 보지를 않고 DTI만 보고 있어요. DTI 60%를 충족을 해야지만 안심전환 대출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전세 대출도 대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주택담보대출만 대환이 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안심전환 대출로 갈아타면 기존에 했던 약정은 모두 사라지는지 혹시 그런 거를 고민하면서 대환을 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이 약정서라는 것은 원래 끝까지 따라다녀요. 대환을 하더라도 끝까지 따라다니기 때문에 혹시라도 뭐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서를 작성을 했다거나 하시면 추후 금융기관에서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안심전환 대출 같은 경우는 대환을 할 때 중도 상환 수수료를 면제를 해준다는 특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지금 현재 고금리를 쓰고 있다 하는 분들은 이번 기회에 저금리로 대환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방법일 것 같은데, 내가 지금 금리를 먼저 파악하는 게 먼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내가 지금 굉장히 저렴한 금리를 쓰고 있는데, 왜냐하면 작년에 2021년 5월에 많은 분들이 주택금융공사 적격대출로 대환을 많이 했었어요. 그때 금리가 2%대 중후반이었거든요. 만약에 그때 대환을 하신 분들이라면 지금 굉장히 기분이 좋겠죠. 어차피 그렇게 낮은 금리를 쓰고 있는 분들이라든지 내지는 뭐 은행 5년짜리를 쓰고 있지만 그것도 내가 2%대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높은 금리로 갈아타는 것은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가 안심전환 대출을 신청하기 전에 첫 번째 체크하셔야 되는 것은 현재 내 상황, 모든 대출에선 그게 정답이기는 해요. 내 상황을 먼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내가 금리가 얼마인지, 내가 잔여 기간이 얼마 남았는지, 뭐 이런 여러 가지 내 상황을 먼저 파악을 해서 내가 이번에 갈아타는 게 맞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면 갈아타는 거고요. 내가 지금 금리가 굉장히 싼데 30년이 4%야. 이런 거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판단을 하셔야 되고요.